관련해서 계엄 관련된 내용에 대한 속보 약간 대나무숲처럼 먼저 좀 해보고 싶은데요. 자, 고양이 뉴스에서 원PD가 또 그 얘기를 좀 꺼내왔어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있는 제보였는데 이게 고양이 뉴스 나오고 신문 기사로도 나왔습니다. 군부대에 있는 CCTV가 없어졌다 그러네요. 1,300개가 사라졌어요. CCTV가 군이 전방 지역 등에 설치된 CCTV를 철거했는데요. 국내 업체 H사에서 생산된 CCTV가 중국의 악성 코드에 노출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확인돼서 CCTV 1,300여 대를 철수했다고 합니다. 이 H사가 납품한 CCTV는 전방 지역은 물론 공군과 해군 각 부대에도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 전체에 있는 CCTV가 1,300개나 예. 있어? 그걸 다 없어진 철수했어? 거예요. 근데 이게 일상적으로 생각해보면 뭐 보안 문제 같은 차원에서 뭐 이런 게 나타난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요 시기 때 굳이 이걸 교체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전방 지역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방 지역 자체가 총 비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전체적으로 따라서 20% 미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6해공 3군에 관련돼 있는 부대들에 있는 CCTV들이 사실상 전부 철거가 됐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뭔 뜻이냐면 현재 우리 정보부서나 뭐 이런 중앙 부처 같은 데서 이런 쪽으로 이 CCTV를 통해 가지고 군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대규모 기동 훈련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 그 눈이 닫힌 거예요. 악성 코드가 어떻게 돼? 이게 뭐야? 이 감염될 가능성만 있는 건데 이게 됐다고?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뭐야, 이게? 저는 이거 다음에 그 다음 수순이 지금 군인들이 장병들이 휴대전화를 쓸 수 있잖아요. 네네. 휴대전화를 못 쓰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건 100%라고. 이미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양 뉴스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네, 군대에서 사용되고 있는 휴대전화를 군대에서 압수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군 장성 관련한 위키트리 기사 없어진 거며, CCTV가 바뀌는 문제며, 그리고 군 장병들의 휴대폰을 뺏는다. 그리고 요즘 경기도 일원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제보를 해오고 있단 말이야. 예전하고 다른 형태의 어떤 군 병력의 이동이나 훈련 같은 것들이 보여진다라는 게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들은 차곡차곡 뭔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아니라니까. 그거는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있는 거라니까. 이런 얘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진짜 갑자기 이게 뭐 국방부는 아직 유출된 정보는 없다고 했거든요.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이걸 다 철수를 시킨다? 중요한 거는 국방부 얘기는 믿을 수가 없고. 중국의 악성 코드 핑계는요, 미국이 늘 쓰는 그 수법입니다. 그렇죠. 뭐 중국제 휴대폰에 또는 중국제 드론에, 중국제 감시 카메라에, 중국제 무슨 뭐 로봇 청소 뭐 이런 데에도 전부 다 악성 코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부품은 하나도 못 그렇지. 써요. 중국산이 들어가 있는 모든 부품은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그걸 다 중국으로 보내는 스파이 활동을 하는 기계다라는 식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1,300여 개를 전군에 그 6해공 다 이걸 철수하려면 이거를 다시 그걸 다른 CCTV를 놓고 그렇지. 바꾸고 해야 되는 그 다음에 거잖아. 해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교체 작업을 해나가면 되는 거야. 근데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눈을 닫아버린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군의 움직임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거고, 이와 관련해서 자꾸 어제부터 송 작가 TV에서 의혹을 제기했다. 도대체 28일 날, 지난달 28일 날, 김건희랑 꼬롱. 24일인가? 24일 토요일 날, 김건희랑 골프장에서 무슨 보고를 받았겠느냐라는 거지. 하필이면 김영현은 아니라고 하면, 김영현 아니라고 치고, 그러면 김영현이 쫄따구겠지. 경호처 간부니까.
경호처 간부가 어떤 내용으로 현재 군장하기 준비 중인가라는 것들을 중간 보고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경호처 간부가 김건희하고 윤석열하고 같이 골프를 친다? 티샷을 날렸대요. 그런 사람 있을까? 경호처 김용현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골프를 사람이 있어? 빙자로 한 모종의 비밀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그러니까. 게 훨씬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따라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이제 혹시라도 탱크가 들어오고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서울 시내가 아마 밤에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 해왔던 훈련들을 보면 전부 다 야간에 기갑부대, 장갑차 부대들이 국회까지 도착하는데 서울시 진입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요거에 대한 그거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비상연락망을 돌려갖고 만일의 경우 군인들이 나서갖고 쿠데타를 하려고 했을 때는 시민들이 나서서 여의도나 이게 여의도 국회 앞이나 광장 같은데 용산 같은데 나가가지고 이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긴급 감시를 하는 이 실시간 모바일 사이버 감시단을 조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찜찜하고 불안합니다. 네. 근데 그 찜찜하고 더 불안한 게 또 더 짜증나는 게 뭐냐면 조현천 있잖아요. 네. 내라는 모 사건. 그렇죠. 김용현의 동기동창이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게 군인권센터가 지금 재항고할 거라고 하거든요. 내라는 모 모형이 항고 기각됐는데 이거를 검찰이 이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군인권센터에서 재항고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문건이 있던 건 사실이잖아. 그리고 조현천이 이걸 썼던 것도 사실이잖아. 근데 계엄은 안 이루어졌어. 근데 이 계획을 했는데 계획한 것 자체는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쿠데타, 군사 쿠데타 그때는 성공했잖아. 그러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잖아. 응. 그럼 성공을 해도 처벌 못 하고 이거를 계획만 세워가지고 성공을 못 시켜도 처벌을 못 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조현천에 대해서는 무혐의 이거를 내렸어요. 항고를 기각을 했는데 실제 조현천한테 이러한 그 구테타 계획을 집필할 수 있게끔 각 부대에서 정보 내지는 자료를 보고했던 각 부대의 그 영관급 장교들이 있었습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처벌받았어요. 그리고 같이 고발됐던 박근혜, 김관진, 한민구는 거의 제대로 수사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조현천이라고 하는 인물이 국내에 스스로 기어들어온 거, 그리고 얘가 구속 수사 내지는 어떤 행동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활약하게 해준 거,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배후에 육사 동기동창인 김용현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구테타 시나리오 역시 조현천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한번 해봤으니까. 마찬가지로 따라서 당시에 경호처의 직원이라고 얘기하면서 골프장에 갔던 인물이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조현천? 조현천이 아닐까라는 의심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봐요. 최종 보고자로서. 헐. 그러면 얘네들이 이걸 어느 시점에 이걸 D-Day로 잡을 것이냐. 저는 10월 15일에 이재명 대표 고발 사주에 대한 1차 공판 선고가 나올 때, 그때다. 요때 이후가 아마도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일에 이게 두 가지 경우죠. 국지전을 이유로 계엄을 하는 경우와 이 국내 소요 사태, 그러니까 대규모 시위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경우 두 가지를 다 상정을 해놓고 날짜와 방법론을 조절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엄령 얘기를 뭐 하지 말라고 하는데 국짐에서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고 하는데 이거 이재명 대표 그 선고 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결국에 정치인들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게 만드는다는 게 이상하지만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변호인단의 노력과 그리고 어떤 시민들의 재판에 대한 관심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대북 송금법은 사실상 끝났어요. 왜냐면 이호남한테 돈을 줬다고 했는데 이호남이 나타나질 않았기 때문에 돈이 사라졌어 지금. 줬다고 하는데 돈을 받아간 사람이 없이 줬다는 진술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이호남이 사라지면서 대북 송금건도 사실상 그 재판 자체가 이제는 뭐 기소 유예 자체가 아니라 재판 자체가 기각돼야 될 상황에 와 있는 거고 마지막 남아 있는 게 저희가 늘 설명드리고 있는 이제 검사 사칭권에 대한 그건 끝났어. 검사 사칭 없는 걸로 되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거짓 위증을 교사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돼. 이 마지막 혐의 요거 하나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갖고 끝까지 밀어붙일 수 없도록 여기에 대한 법적인 논리들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럼 그걸로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기소가 어렵다는 게 조중동에서 이미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앞으로 있게 될 어떤 그 계엄은 국지전을 상정해 놓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북한을 자극해서 한 대를 쳐맞거나 아니면 지난번에 우리 유도탄 낙탄 사고 저는 그거 100% 그거 우리 낙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런 형태의 어떤 자작극을 통해 가지고 요런 상황을 만들어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얘들의 동태에 귀를 기울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